2024년 서울의 하늘은 매일 밤 네온사인과 LED, 전광판의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들 사이로 스며드는 것은 차가운 외로움이었죠. 코로나가 남긴 상처가 아물어가는 시대, 사람들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거리는 멀기만 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는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차가운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인간의 마음은 진정한 연결을 갈구했고 운명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을 선사했습니다. 강민우 30대 중반의 항공기 조종사.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국제선 기장으로 그의 눈에는 구름 위 세상을 누비는 자유로움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공허한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매일 다른 도시로 향하는 조종석에서 그는 창밖의 무한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정작 돌아갈 곳은 없구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그였지만 어머니마저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강남의 높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그의 집은 넓었지만 메아리만 울렸고 냉장고에는 편의점 도시락만이 외롭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자유로웠지만 땅에 내려서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핸드폰에는 수많은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지만 정작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윤서연, 29세의 아름답고 지적인 갤러리 큐레이터. 이화여대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그녀는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에서 일하며 예술가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선택한 안정적인 삶. 그리고 3년째 사귀고 있는 약혼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미묘한 공허감 때문이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은 4월의 어느 오후 서울역 근처의 작은 아트카페 시간의 틈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전시회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민우는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카페의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서연이 부딪힌 것을 사과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민우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카페 안에 흐르던 잔잔한 재즈 음악도 빗소리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오랜 여행의 피로와 외로움이 서려 있었고 서연의 눈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구름 위를 날아다니며 느꼈던 자유로움과 동시에 땅에 발 딛고 서 있을 때의 무거운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창가에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라벤더 라떼를 주문했고 민우는 아메리카노를 택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시작된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어릴 적 생각이 나요. 서연이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호떡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오후들이요. 저도 그래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따뜻한 차를 끓여주셨어요. 지금은 혼자라서 그런 따뜻함이 그립네요. 그 순간 서연은 민우의 눈에 서린 깊은 쓸쓸함을 보았습니다. 성공한 조종사로서의 당당한 모습 뒤에 숨어있는 어린 아이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우 역시 서연의 밝은 미소 뒤에 감춰진 어떤 갈증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서연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박준혁, 32세의 대형 로펌 변호사.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누가 봐도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키 큰 외모에 안정된 직업, 좋은 집안까지. 서연의 부모님은 이런 사위를 자랑스러워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환상의 커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연애 과정에서 준혁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승진을 위한 야근, 주말에도 이어지는 골프 접대,
그리고 대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데이트는 예약제가 되었고 만나더라도 준혁의 핸드폰에는 끊임없이 업무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 잠깐만이라는 말이 그들의 대화를 자르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열정은 식었고 관습과 체면만이 그들의 관계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끔 혼자 있을 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익숙함일까? 그런 서연에게 민우와의 만남은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민우와 함께 있을 때면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좋은 조건의 신부감이 아닌 윤서연이라는 고유한 존재로 받아들여짐을 느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구름 위에서 본 아름다운 일출 사진을 보내며 당신도 이런 아름다움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서연은 갤러리에서 발견한 감동적인 작품, 사진과 함께 예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민우와 서연의 사랑은 은밀하고 간절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만나는 그들의 만남은 마치 신성한 의식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벤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곳으로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가득한 서울에서 그들은 서로의 품 안에서만큼은 세상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민우의 거친 손이 서연의 섬세한 손을 어루만질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부담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민우의 품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 품에 안겨들었던 그 안전함을 느꼈고, 민우는 서연의 따뜻한 체온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집의 느낌을 찾았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외로웠어요. 민우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하늘 위에서 구름을 바라보면서도 이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저도요. 서연이 민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습니다. 갤러리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서도 정작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알겠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어느 여름 저녁 서연의 떨리는 고백은 민우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그때 한강 위로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두 사람의 실루엣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에는 언제나 죄책감이 따라다녔습니다. 서연은 약혼자를 배신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준혁이 늦은 밤 퇴근해서 피곤한 몸으로도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을 때면 서연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민우 역시 언젠가 그녀를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며 구름 위를 날 때도 서연과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저녁을 먹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랑이 옳은 걸까? 하지만 이보다 더 진실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그러던 어느 가을날 민우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외교부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납치된 한국인을 구출해오는 극비 작전에 민간 조종사로 투입되는 위험천만한 임무였습니다. 국가기밀이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족에게도요. 그가 구출해야 할 사람의 신상 정보를 받았을 때 민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박준혁 32세 변호사. 국경 없는 변호사회 소속으로 시리아 난민 지원 활동 중 무장단체에 납치당한 상태. 바로 서연의 약혼자였던 것입니다. 운명의 아이러니 앞에서 민우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준혁을 걱정할지, 그리고 준혁이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다면 서연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민우는 임무를 수락했습니다. 시리아 북부의 사막.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지만 땅 위는 전쟁의 상흔으로 가득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들 사이에서 민우는 준혁을 발견했습니다.
3주간의 감금 생활로 야위어 있었지만 준혁의 눈에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구출하러 왔어요. 민우의 속삭임에 준혁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이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목숨을 걸고 함께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는 사막의 밤.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황무지에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민우는 이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약혼자라는 것을 모른 채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하려 했습니다. 왜 저를 구하러 왔나요?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잖아요. 모닥불 앞에서 준혁이 물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여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험난한 사막을 가로지르며 두 남자는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왜 위험한 곳까지 와서 난민들을 돕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제 약혼녀가 그랬어요. 정의는 안전한 곳에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서 실천하는 거지라고요. 그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약혼녀에 대한 사랑을 털어놓을 때 민우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내 전부예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것들이 후회돼요. 한국에 돌아가면 그녀와 결혼해서 이번에는 정말 소중히 모시고 살고 싶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를 끓여드리고 퇴근 후에는 그녀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어요. 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은 민우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 순간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준혁이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두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간의 극적인 추격전과 총격전 끝에 두 사람은 간신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탈출 과정에서 총상을 입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민우는 그를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제발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의식을 잃어가는 준혁이 민우의 손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며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을 본 민우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연은 민우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준혁의 안위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구해왔습니다. 민우의 답변에 서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서연과 민우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우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민우가 자신을 구해준 은인임을 알고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하지만 그 순간 준혁의 예리한 변호사 직감이 서연과 민우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포착했습니다. 서연이 민우를 바라보는 눈빛, 민우가 서연을 피하려는 듯한 어색함이 그의 마음에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조종사분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아, 할 말이 있어.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민우와의 만남, 함께 보낸 시간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준혁은 처음에는 분노했고 배신감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서연을 소홀히 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나 봐. 준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세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사랑과 의무, 열정과 도덕 사이에서 갈등하는 세 사람.
서연은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식어버린 약혼 관계와 위험하지만 타오르는 진정한 사랑 사이에서 말입니다. 준혁은 결국 성숙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서연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겠지. 준혁아.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3년간 행복했어. 그리고 내 목숨을 구해준 분이 바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이것도 운명인가 봐. 준혁의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는 서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몇 달 후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역 광장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벚꽃잎들 사이로 서연과 민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사랑으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여기서 처음 만났었죠. 서연이 그때 그 카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비가 오던 날이었죠. 민우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당신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내가 평생 찾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걸. 준혁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은 아프지만 그들의 행복을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언젠가는 자신만의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